농업 지식이 전혀 없이 고향으로 귀농해 터를 잡은 지 이제 3년 차인 심상용 씨. 산에도 막 이게 많이 있잖아. 근데 실상 이게 안 보여. 깼다가 겨울에는 윤기 살았잖아요. 봄에 또 이게 풀하고 덮여 있으면 피다가 죽어버려. 그가 귀농 후 처음 시작한 일은 와송이란 특용 작물 재배였다. 귀농 3년 차. 아직까진 초보 농부다. 그럼에도 상용 씨의 귀농 사랑은 말릴 수가 없다. 그리고 그가 이처럼 귀농을 선택한 데는 조금은 남다른 사연이 있다. 충청남도 논산의 한 작은 시골 마을. 아침을 맞자마자 상용 씨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다. 올해 나이 93세, 아버지의 혈압을 체크하는 일이다. 그가 귀농 후 이렇게 곁에서 아버지를 돌본 지도 어느덧 3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혈압부터 되시나 봐요? 네, 공복 시에 혈압을 꼭 재야 돼요. 네. 이렇게 혈압 150이 넘으면 바로 응급으로 병원에 가야 돼서. 그는 3년 전부터 암으로 투병 중인 아버지의 병간호를 위해 고향으로 귀농했다. 아침마다 이런 일이 익숙해진 아버지는 늘 아들에게 미안함을 안고 하루를 시작한다. 아침을 준비하는 그의 손길이 바쁘다. 어머님만큼은 아니지만 그도 3년 차 이제 주부가 다 되었다. 아버님 식사하시는 건 어떠세요? 잘 드세요? 그게 잘 드시게 드리죠. 잘 드셔요, 그렇게 드리면. 지금 아침마다 보니까 누룽지를 끓여드리는 것 같아요. 소화 때문에. 매번 저렇게 누룽지 끓여 드시는 거예요? 네. 노인들 식사 문제 제일 이게 쉽지가 않아요. 매번 식사 때마다 아들은 아버지를 위해 정성껏 음식 하나하나에 소홀함이 없다. 연로한 나이에 암투병까지 아이가 되어버린 아버지. 이젠 아들이 곁에서 이런 아버지를 지키게 됐다. 아들에게 늘 미안한 아버지. 항상 그렇듯 아버지와 아들만이 함께하는 아침상이다. 일일이 아버지에게 반찬을 챙겨드리는 아들 상용 씨. 이것도 따뜻해서 괜찮아. 먹어봐. 안 먹어. 상용 씨 마음 한켠엔 잊지 못할 가슴 아픈 사연이 남아있다. 어머니 돌아가시고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 당시 또 나도 이제 어머니와 같이 교통사고를 또 당한 그런 상황이라 그때 나도 이제 치료를 받는 상황이고 그래서 사실 이제 정신이 없었다고 하는 게 제일 맞을 거예요. 어안이 벙벙하다고 그러죠. 왜냐면 나도 그때 이제 정신이 굉장히 맑지 못한 상태고 이제 치료도 난 사실 한 1년 정도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그때 어머니 돌아가시고 그때 그 기억이 이렇게 없었어요. 뭔가 이제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사실 1년 동안 굉장히 멍한 상태예요. 이제 생활은 그대로 하는 것 같지만 굉장히 멍한 상태. 유독 말수가 없고 착하기만 한 7남매 중 막내인 상용 씨를 유난히 아끼셨던 어머니. 어머니를 잃은 후유증은 사고 이후 내내 그를 뒤따라다니며 괴롭혔고 홀로 살아난 것에 대한 죄책감이 꼬리처럼 그를 따라다녔다. 이제 아버지도 이제 뭐 아버지 그때 뭐 혼자 되신 상황에 아버지도 상당히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 상황에
또 이제 그런 이제 병까지 이제 이렇게 진단을 받고 보니까 굉장히 말로는 사실 표현하기는 어려운 상태죠. 왜냐면 그렇잖아도 이제 뭐 그나마 내가 이제 조금 일을 이제 그쪽 의료계 쪽에서 이제 몸을 담아 왔기 때문에 그나마 좀 이렇게 해왔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였을까? 아버지가 암이라는 걸 알자마자 그는 곧바로 사월이를 미련 없이 정리했다. 그리고 아버지의 간병을 위해 귀농을 택했다. 왜? 꼴불견은 없어도 그죠? 이게 제일 못나니까. 유기견이었던 아이들을 상용 씨가 거두면서 그가 가는 곳이면 어디든 따라다니는 강아지 삼총사. 그래서 상용 씨는 이 조용한 시골 삶이 무료하거나 외롭지 않다. 비닐하우스에는 올해 새로운 와송 씨앗을 뿌렸다. 아직은 여러 면에서는 초보 농사꾼에 불과한 상용 씨. 하지만 이제 3년차가 되니 이 와송 재배만큼은 조금은 농사일을 알 것도 같다. 지금 여기다가 뭐 씨 다른 거예요? 여기 와송 씨요. 와송 씨 다른 거예요? 와송 씨 뿌렸어요. 이거 가는 게 아니고 뿌리는 거예요. 와송 씨는 바람에 날려요. 그냥 작아서 이렇게 뿌리는 게. 귀농 당시 그가 택한 건 바로 이 와송 재배였다. 이유는 하나였다. 와송이 아버지 치료에 조금이나마 도울 수 있다는 희망 때문이었다. 당연히 이제 여기 아버지가 혼자 계시기 때문에 무조건 이제 제가 이제 돌봐야 된다는 그 생각으로, 또 아버지도 원하셔서 이렇게 해서 했지만, 근데 그때 내려와서 자기가 그때 처음 들어봤어요. 와송이라는 걸 이렇게 먹으면 일하는데, 그때 일도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노동적인 운동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별 희한한 말, 좀 이상한 말을 좀 한다. 그래서 전혀 이렇게 나는 뭐 그냥 지나가는 말로 듣다가, 그래서 그는 친환경 와송을 재배하게 됐고 정성을 다해 아버지를 위한 약재를 만들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어쩜 그럼 제 땅이 있으니까 와서 그러면 해라 한 것이 사실은 이제 계기가 됐는데요. 그걸 하고 나서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그런 도움을 받으리라는 건 전혀 생각을 못했지. 시간이 될 때마다 만들어 놓는 발효액은 아버지를 향한 그의 효심의 증표다. 그런 막내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는 늘 미안하고도 고마운 마음뿐이다. 상용 씨는 아버지의 가장 아픈 손가락이기 때문이다. 곁에서 이렇게 고생하는 거 보면 또 한편으로 참 미안하죠, 아버님. 미안할 때 많지. 미안한 게 예. 얼마나 구차나갔어. 다 그런 거 다 알아. 미련한 사람이 아니야. 가끔 돌아가신 어머님 보고 싶으세요? 응? 생각 많이 나세요, 할머니? 어머니? 가끔 생각날 때 많대. 어떤 데 생각이 많이 나요? 가끔 어떤 때 무뚝 생각나. 저녁에 이렇게 들어놓으면 낮에는 이렇게 텔레비고 앉았다가 졸리면 한숨씩 자주고 저녁에 이제 잠이 땡큼 안 와. 그 사복긴 여기 이제 되면은 4시나 이렇게 되면
잠들어 깨잖아. 그 저녁이 이렇게 들어놓으면 잠도 안 오는 때 묻고 생각나는 때는 한참씩 울어 내가.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먼저 세상을 떠나버린 아내. 삶이 힘들 때마다 그리움과 아내의 빈자리는 더욱 커져만 갔다. 가난한 촌부에게 시집와 자식 7남매를 낳아 모진 고생을 해가며 남편 뒷바라지와 자식들을 잘 키워왔다. 이제와 살만하니 세상을 등져버린 할머니. 지금은 이처럼 사진으로 남아 할아버지 곁을 같이 할 수밖에 없다. 알타가 말 한마디라고 뭐 이렇게 지내고 세상을 떠나시면 덜 생각나는데 고장도 하도 많이 하고 돈도 많이 벌어놓고 보다부터 가슴에 할머니를 묻어버린 할아버지. 그래서인지 할아버지 눈에선 눈물이 마를 날이 없다. 중섭이 저기 뭐야 시험 그 시험 본대요. 그러니까 응시비 보내줘야 돼요. 항공 정비사 그 시험 봐야 돼서 그 돈 보내줘야 돼요. 7만 원이니까 한 10만 원 보내줘야겠지. 10만 원? 응. 갔다 올게요. 아버지 곁을 잠시라도 떠날 때마다 이렇게 꼭 이야기를 하고 가는 상용 씨. 혹시나 혼자 집에 계실 아버지가 걱정하실까 싶은 자신만의 배려다. 외출 때마다 집에서 답답할지도 모를 유기견 형제를 늘 챙기는 그. 오늘 외출도 함께 동행한다. 아이고 저 사업자 등록 좀 가져올 걸. 교부받으러 가야 돼서. 오랜만에 읍내에 나온 상용 씨. 필요할 때 아내와 아이들 곁에 있어주지 못하다 보니 이렇게나마 아빠 역할을 해본다. 가족을 떠나온 지도 어느덧 3년. 그래서 마음 한켠엔 늘 미안함이 앞선다. 어떤 때 좀 많이 미안함을. 아유 미안하죠. 무조건. 왜냐면 가장이면 솔직히 이렇게 가정 살림에 지장 없이 해줘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 또 이제 우리 애들한테 애들도 챙겨주지 못하잖아요. 일일이 또 아빠가 항상 옆에 있어야 되는데 항상 가장 또 필요할 때잖아요. 지금 우리 애들은 이제 지금 공부하고 이제 이제 중3 이제 고1 되는 이제 딸한테 또 제일 또 미안하고. 진짜 힘들죠. 그런 부분. 그런 아빠의 깊은 마음을 아내와 아이들이 모를 리 없다. 그러다 보니 정말 급할 때가 아니면 그에게 전화하는 일도 없다. 중섭아. 지금 저기 너나 저기 입금했다. 시험 언제 보는데? 14일 다음 주? 다다음 주? 그래 알았어. 그래서 그는 더 아이들에게 미안한 못난 아빠가 된다. 외출한 김에 배달을 위해 잠시 어디론가 향하는 상용 씨. 예, 망성에 교회가 있는데 목사님이 사모님이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주문 배달. 와송이야? 예.
그가 정성으로 재배한 와송은 유독 주위에서 찾는 사람이 많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진짜 반가워요. 오랜만이네. 예. 들어오세요. 예, 난 주무시나 해가지고. 아니야. 예, 반갑습니다. 예. 들어오세요. 선생님. 아니 전화를 안 받으셔서. 그랬어요? 예. 앉으세요. 안녕하세요. 뭐 춥지요? 시골에 와서 그가 정착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 목사님 내외.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하시는 일 잘 되고. 아이고. 목사님도 건강하세요. 예, 저도. 한겨울 시골 마을로 와 땅에 기대어 살겠다고 마음먹은 상용 씨에게 가슴 한켠을 내어주신 목사님. 우리 청년들한테 예. 그런 심집사님 얘기를 이따금 해줘요. 아이고 송구스럽고 감사합니다. 젊은이들이 예. 고향을 지켜주고 예. 농촌을 지켜주면 예. 농촌에 힘이 생기니까. 저희 마을도 어린아이들 울음소리 듣기 힘들어요. 네. 어려워. 목사님 우연하게 짧은 우연의 만남이 긴 인연으로 엮인 데는 남다른 사연이 있다. 과거에는 몰랐다가 이제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만약 이렇게 했으면 진작에 좀 일찍 왔었더라면 아버지 엄마가 하시는 일에 상당히 도움이 컸겠다 싶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렇게 보니까 요즘에 또 젊은 사람들이 또 필요한 부분이 농촌이더라고. 해보니까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 농촌의 문화도 젊은이들이 일찍이 가르치는 교육적인 문화가 또 그런 전문적인 그런 지식인들, 지식적인 농부들, 또 전문적인 농부들을 가르칠 필요가 있겠다. 귀농의 시작은 아버지 때문이었지만 고향에서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도전하고 있는 상용 씨. 목사님은 그러한 그를 곁에서 늘 응원해주는 천군만마다. 우리 심사님 요즘 세상에는 보기 참 드문 그런 정말 효자 중에 효자라고 생각이 돼요. 이제 연로하신 90이 넘으신 그 아버님을 모시기 위해서 자기 직장도 포기하고 자기 삶도 포기하고 오히려 아버님 가까이로 와서 조석으로 수발을 들어주고 그리고 마지막 그 아버님과 함께 해주는 그 모습이 정말 귀감이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가 하나님과 하는 대화의 시간. 두 손 모아 간절하게 기도하는 상용 씨. 그의 마음속 깊이 자리한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힘든 시간들. 하지만 이 순간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가족의 애틋함을 기도로 달래보는 상용 씨다. 기도하신 거죠? 네. 어떤 기도를 마음속에 많이 하신 거예요? 늘 육신적인 기도가 있죠. 일단 아버지가 계시니까 아버지 건강함. 또 늘 기도하는 아버지가 기도는 하지는 않으시겠지만 마음으로는 기도를 하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다가 건강한 모습으로 계시다가 하나님 부름 받을 때 가기를 소원하고요. 또 내 가족들 또 떨어져 있잖아요. 늘 가슴 아픈 가족들 있잖아요. 늘 하나님 사랑 안에 늘 함께하는 가족이 되기를 멀리 있더라도 아버지 마음이 또 가장된 마음으로 항상 기도를 하고요. 그리고 또 신앙적인 모습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이미 큰 복을 받았잖아요. 기도 안에 자신의 자리는 넣지 않는 상용 씨. 그의 기도는 늘 아버지와 가족이 전부인 셈이다. 며칠 후
대전의 한 치과 병원을 찾은 상용 씨. 오늘도 몇 번의 큰 결심 뒤에야 병원을 찾았다. 치아가 좀 많이 불편해요? 많이 불편한데 좀 나중에 천천히 아버지가 계셔서 이후에 천천히 하려고 했는데 아니, 안 좋죠. 느낌은 안 좋은 것 같지 않으신데 많이 안 좋으신가 봐요. 좀 내세우기 조금 껄끄럽지. 그래요? 차일피일 미루다 이제야 오게 된 상용 씨. 혹시 다음 주간 과거에 앓았거나 현재 앓고 있는 질환 있으세요? 지금요? 특별히 다른 건 없는데? 없으시고요. 네. 네, 수술이나 입원하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혹시 상처 났을 때 치과 치료 중 피가 멈추지 않아 고생한 적 있으세요? 없어요. 아버지 병수발하느라 정작 자신은 챙길 겨를이 없었던 상용 씨. 본인이 건강해야 아버지도 챙길 수 있기에 큰 결심을 했다. 먼저 치아 상태를 보기 위해 검사가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그렇게 검사가 끝나고 자리에 앉은 상용 씨. 그 모습이 조금은 긴장된 표정의 얼굴이다. 주치의인 이도훈 원장의 진료가 이어지는데 후거나 소리 난 적 없어요? 예, 없습니다. 물어보세요. 네, 일어나서 물량 착용하실게요. 이제 어금니가 없다 보니까 식사하시는 데가 위에 한 10개 치아, 아래 한 10개 치아, 요 정도의 치아가 힘이 집중돼요. 그러니까 음식물이 접촉할 수 있는 치아가 어금니에 뿌리가 튼튼한 그 치아들은 지금 없고 앞니 위주로 치아들이 이제 몇 개 치아에만 힘이 가다 보니까 이들이 오른쪽 아래같이 치아가 부러지고 또 고름도 잡히고 우려했던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생각했던 것보다 심한 치아 상태. 근데 임플란트 하기도 썩 좋은 여건이 아니시네요. 아래는 뼈가 별로 없고 뼈가 많이 위축이 돼서 좀 낮아져 있고 위에 같은 경우는 상악동이라고 해서 뼈가 없는 공간이 있어요. 듣기만 해도 첩첩산중. 얼굴에 근심이 가득한 상용 씨. 심상용님께서는 저희 병원에 어금니가 다수 결손된 상태로 저희 병원에 내원을 하셨습니다. 엑스레이 판독 결과 남아있는 잔존치아를 몇 개를 발치한 후에 위아래 틀니나 뼈 이식을 동반한 임플란트 시술로 구강내를 회복시켜드릴 그런 예정입니다. 예상은 했지만 직접 듣고 나니 마음이 더 심란하기만 하다. 예, 예전부터 치아가 많이 안 좋았어요. 근데 그때 너무 아파서 그냥 빼고, 그래도 이제 자꾸 한다가다 자꾸 기회를 놓치고 해서 더군다나 이제 이렇게 같이 있으니까 자꾸 시간을 못 내죠. 아버님 때문에 좀 많이 미뤘던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고. 아버지의 곁을 지키며 귀농귀촌의 꿈을 꾸며 홀로 힘든 외길을 걸어가는 상용 씨. 지금은 조금 고되고 남들보다 느릴 수 있지만 자신의 고든 생각들을 지켜나가며 그는 아버지와의 행복을 읽어가고 싶을 뿐이다. 이제 와서 진짜 불 때문에 그거 멀쩡하면 안 되고 가만. 멀쩡해? 담그고 있어. 조금 담그고 있어야 돼. 누워있지 말고 여기 앉아 있으라니까. 계속. 맞아. 한 배가